소모품을 구입할 때 여기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전액 비용. 뭐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우리 소모품은 구입할 때 뭐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해석하면 요 1번을 통해서 1번이 먼저잖아요. 1번을 통해서 회사가 전액 소모품 B로 처리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그죠? 자, 이 뜻이고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자, 근데 이제 2번 순서입니다. 근데 2번 보니까 기말 현재 영업부서의 소모품 미사용액이 90만 원이래요. 그럼 사용하지 않은 건 A4 용지 같은 걸로 따지면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남아있는 것만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소모품이란 자산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90만 원이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사가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 처리했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는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처리 안 했다. 순서로 따지면 1이 먼저고 2가 나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보시자마자 구입 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안 한 걸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90만 원 되게 만드는 분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가변의 소모품 이거 90만 원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90만 원 늘리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전에 소모품비 처리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 그럼 비용이 쓴 거죠. 그죠? 쓴 거니까 이거 전부 다 구입할 때 전액 사용했다 처리했다랑 동의어예요. 맞죠? 전액 사용했다라고 처리했다라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근데 여기 사용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미사용액. 그럼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은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닙니다. 다 비용 처리했죠. 회사가 구입할 때 다 비용 처리했는데 사용한 게 비용인데 사용하지 않은 건 비용이 취소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비용이 취소가 되니까 비용이 감소해야 되겠죠? 취소가 감소니까. 그래서 차 대변으로 소모품비를 취소시키면 돼요. 이게 문제 1번의 답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이쪽은요, 여러분들이 꼭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할 선급 비용도 그렇고, 선수 수익도 그렇고, 소모품도 그렇고요. 처음에 회사가 처리했던 분계를 기말 결론되게 만드는 분계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다라는 건 역으로 비용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고,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역으로 자산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1번 일단. 자, 그 다음에 3번. 자, 현금과 부족 문제인데, 이거는 이론을 좀 할게요. 41페이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현금과 부족은 임시계정이죠. 그죠? 임시계정은 핵심이 뭐냐면, 기말에 잔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한 거예요. 잔액이 단기 중에 있었겠죠? 그럼 잔액이 단기 중에 있었을 거니까 12월 31일자 분계를 끊어서 잔액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즉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나오면 기말에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현금 과부족이 12월 31일에 발생하면 12월 30일날 발생하면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으면 안 돼요. 왜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12월 30일 날 발생했는데 끊으면 잔액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금과부족 문제는 단기 중에 발생했냐, 기말에 발생했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금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한 거예요? 기말에 발생한 거예요? 그죠? 이 단기 중에 왜? 요거. 요거. 던. 그죠? 던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그죠? 그러니까 이 던을 통해서 현금과 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그죠? 만약에 이게 기말에 발생했으면 기말 현재 장부상 뭐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다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 계정의 원인을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으면 우리가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과 부족은 과다인지 부족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대요. 그럼 과다지, 과다. 맞죠? 그럼 과다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잡이익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잡이익이면 영업외 수익이니까 대변으로. 금액은 4만원. 그럼 빵꾸가 차변에 나잖아요. 현금과 부족은 조심하실 게 얘는 잔액이 차변일지 대변일지 몰라요. 과다, 부족 둘 다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내가 혹시나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이 약해요. 약하시다라는 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방법 쓰시면 안 돼요. 그럼 고집이에요, 고집. 그렇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이 틀려. 맞죠? 틀리면 네, 그 방법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진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와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회계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이거 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이 문제는 성급비용 문제인 게 여기 24년 8월 1일에 1년치를 지급하고요.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1년치는 해석하면 2024년 8월 1일서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한 방에 낸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결산이니까 2024년 12월 31일자 분기 끊는 거지 8월 1일은 그냥 참고사항. 그죠? 결산이니까 무조건 해당 연도 말 분기 끊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8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다 냈잖아요. 다 냈죠? 그럼 1년치 보험료 낸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날 거예요. 정 힘드시면 손가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손가락 쓰시면 되겠고. 맞죠? 이게 5개월이냐면, 여기는 1일이고, 여기는 31일이니까 한 달 차이가 더 나요. 맞죠? 만약 여러분 4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2 빼기 8에서 4개월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여긴 1일, 여긴 30일이니까 한 달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 1년치 낸 날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냐면 5개월이 경과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5개월이 경과하니까 5개월치는 제때는 보험료 비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심하실 게 이게 분기 끊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5개월만큼은 제때는 비용이라고 할게. 비용. 5개월은 비용이에요. 비용 처리가 돼야 돼. 기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 2025년도 몇 개월치 먼저 낸 보험료 있어요. 7개월, 7개월. 맞죠?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맞죠? 7개월치 보험료 먼저 낸 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색깔을 좀 구분하면 7개월만큼은 선급 비용이라는,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우리 선급 비용은 성격이 뭐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그죠? 자산이다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이건 결론이지 이 분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소모품이랑 똑같아요. 얘도 요 1년치 낸 날 8월 1일째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보니까요. 요 8월 1일자 2024년 8월 1일자에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1년분을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12개월을 비용 처리한 거예요, 비용. 그죠? 그러면 8월 1일자에 12개월치를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5개월의 비용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12개월 비용, 8월 1일 날 12개월 비용 처리한 걸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5개월만 비용이 되는 결론 만든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7개월이 감소해야 돼요. 그럼 비용은 감소가 대변이죠. 그죠? 그러면 대변의 비용 7개월. 이것만 잘 잡으셔도 어차피 그다음부터는 계정 과목, 이제 계정 과목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 혹시라도 머릿속 생각이 계속 틀리면. 아니면 이쪽이 좀 약하시거나. 좀 위로 올릴게요. 좀 칸이 모자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8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원샷으로 냈는데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선급 비용 자산 처리는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는 1년분 낸 날로부터 1년분 냈을 때 자산 처리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입장에서 7개월치 보험료 먼저 낸 게 있잖아요. 그러면 1년분 보험료 냈을 때 선급비용 처리 안 한 걸 12월 31일자 결론인 7개월치 선급비용 되게 만드는 분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급비용이 얘는 처리 안 한 게 7개월이 돼야 되니까 선급비용이 7개월이 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네,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7개월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계산 어떻게 하냐면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아마 이게 50만 원일 거면 한 달에 50. 그 50인데 7개월이니까 일단 350 구하는 건 350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요거 분계 끊는 게 아니고 결론이에요, 결론. 자꾸 이걸 결론이라고 생각하죠. 요 분계 끊으세요. 5개월 비용, 7개월 성급 비용. 이걸 결론이라는 거지. 요걸 분계 끊으시더라고, 막. 아니에요, 그거. 음. 자, 그래서 35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성급 비용 차변을 올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성급 비용. 뭐 거래처는 공시상사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됩니다만 400페이지에 그 성급 비용, 선수수익 이런 것들은 뭐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채권 채무에 해당 안 될 거예요. 350.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죠.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자, 그래서 보험료가 7개월이 감소해야 돼, 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장 화재 보험료니까 500번대 보험료 적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 7개월치 취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6번도 마찬가지고. 자, 6번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결론. 색깔 쳐져 있는 게. 자, 그 다음 6번. 이거 똑같아요. 보니까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요때 6개월의 임대료를 받았대요. 받고요. 전액 선수수익으로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수수익은 부채죠. 여러분 배우셨지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4년 12월 31일자의 결론을 내려볼게요. 보험료 6개월치 낸 날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냐면 4개월 경과할 겁니다. 그럼 임대료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은 경과했으니까 4개월은 네, 내가 임대를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올해연도 말 입장에서. 그럼 4개월치는 제때 받은 임대료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4개월이 제때 받은 임대료니까 수익이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이 수익. 그죠? 이렇게. 수익입니다. 4개월이 수익.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연도 말 입장에서 아직 2025년도 1월, 2월. 그죠? 2개월치 임대료 먼저 받은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선수 수익이죠. 그래서 2개월은 선수 수익이다라는 네, 부채가 돼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2월 31일자 입장, 이건 안 바뀌어요. 그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네,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니까 2024년 9월 1일에 6개월 동안에 임대료 받으면서 전부 선수수익 처리했대요. 그죠? 그러면 2024년 9월 1일자에 어떻게 처리했냐면 6개월을 전부 다 6개월을요 전부 다 선수 수익이라는 그쵸 부채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쵸? 2024년 9월 1일이 먼저고 2024년 12월 30일 나중이잖아요. 그쵸? 그럼 9월 1일자에 6개월치 임대료 받은 거 전부 선수수익 처리했던 걸 12월 31일자에 선수수익이 2개월 되는 분기하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분기를 끊으면 선수수익이 4개월이 감소해야 돼요. 6개월에서 2개월 돼야 되니까. 그럼 선수수익은 부채니까 대변이고 감소니까 차변이 돼야죠. 그래서 선수수익 4개월을 부져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2월 31일자에 4개월치가 제때 받은 임대료 수익 맞잖아요. 근데 회사가 9월 1일 날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한 바 없죠. 그죠? 그래서 9월 1일자 입장에서는 수익 처리한 바가 없어요. 하지 않았죠. 수익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12월 31일자에 수익은 4개월치가 되는 결론이에요. 4개월치가 결론이거든. 그죠? 그럼 수익이 처리가 안 된 걸 12월 31일자 4개월 수익되게 만드는 분기하라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수익이 4개월이 증가해야죠. 물론 계정가하고 임대료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분기 끝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모품이든 성급 비용이든 선수수익이든 처음에 처리했던 걸 12월 31일자 결론되게 만드는 분기하세요가 12월 31일자 문제예요, 그냥. 아셨죠? 진짜. 그래서 머릿속으로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안 적으시고 내게 돼요. 그래서 회계를 하실 때 저도 그렇고 저도 회계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강사분들이 다 그래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회계하실 때는 꼼꼼하게 다 적으시면서 연습하라고.
막 영도 뭐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막 어저께처럼 액면 금액도 뭐 적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별도 숫자만 딸랑 적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360만 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 임대료 나옵니다. 그죠? 60만 원을 4 곱하면 240만 원이 결론인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차변의 선수 수익 240만 원 감소. 그다음에 대변의 임대료라는 수익이 4개월 늘어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무 이급은 이런 거 예전에 한번 80 몇 회 차에 2번 연속으로 출제 한번 했거든요. 보세요. 우리 900번대가 여러분 배우셨지만 영업 외적이죠.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대요. 그럼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료 받는 건 매출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은 임대료 받는 게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매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 한번 어떻게 준 적이 있냐면, 이건 개정 과목은 줬어요. 임대료 수입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고. 이렇게 임대라고 쳤더니, 여기 400번대 임대료 수입이 있고, 900번대 임대료가 있어요. 위에 있는 400번대가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료 매출은 411번 정도 시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자 이외에 임대료 받는 건 영업 외적인 거니까 900번대 처리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근데 개정 과목 넣어줬어요. 근데 그게 개정 과목인지 모르고 그냥 임대료 잡았던 거예요. 평상시대로. 아시죠?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혹시나 문제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이런 개정 과목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별도 연금 없으니까 그냥 제조업이면 임대료가 영업 외적인 수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우리 어저께 했죠. 복습하면 우리가 외환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에 발생하면 외화 채권이나 외화 채무를 회수하거나 상환하니까 그렇죠. 거래가 발생하면 차손이나 차익이 든다. 그렇죠. 근데 기말에 외화 채권이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기말의 환율로 평가를 해야죠. 그 평가하는 건 우리가 환산한다라는 표현 쓰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산이니까 환산 들어가야 돼, 환산. 그죠? 환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일단, 2024년 12월 31일자 현재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에요. 근데 나는 당초에 몇 달러를 빌려줬냐면, 2만 달러를 빌려줬죠? 그죠? 그럼 2만 달러 빌려줬는데, 12월 31일자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니까, 2만 달러에다가 1,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2만 달러에다가 1,300원을 곱한 2,600만 원으로 단기 대여금이 평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빌려줬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었던 게, 그죠? 12월 30일 날은 2,6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공개하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 대여금이 600만 원 증가해야 되겠죠? 2천만 원, 2,600 돼야 되니까. 단기 대여금 중이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 포괄적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적고요. 그다음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차이나 600. 네. 그 다음에 채권 받을 게 는 거잖아요. 평가가. 받을 게 늘면 당연히 이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평가이익.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이제 8번. 음. 자, 8번인데, 일단, 우리은행한테요, 얼마를 빌렸냐면, 2024년 7월 1일에 2억 원을 빌렸어요. 자, 빌렸고, 2024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 돈을 빌린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죠? 6개월 경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돈은 1년 지난 6월 30일 이때 이자가 이때 나가요. 그죠? 하지만 회계는 이제 재무제표에 우리가 정보 전달해야죠.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그럼 6개월치의 이자가 12월 31일자에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발생주의 쓰는 거죠. 6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했으니까 장부에 기록해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2억 곱하기 6%. 6%.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갑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6개월치 이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자가 6개월. 물론 개월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분자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분모가 전체. 우리가 이 2억 곱하기 6%가 1년치잖아요. 전체 12개월에 대한 건 12개월. 네, 전체 12개월 중에 6개월 치자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2억 곱하기 6% 곱하기 6 나누기 10 하시거나 나누기 12 곱하기 6 하시거나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 나누기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아마 6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12월 31일자. 근데 돈은 아직 안 나갔죠.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 비용. 근데 자고로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죠.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 6개월치. 자,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600. 대변에 미지급 비용 600. 이렇게 분께 끊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